나이가 들어도 사랑이 깊어지는 이유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연구소 예나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어떤 부부는 70대가 되어도 신혼처럼 다정할 수 있을까? 처음엔 저도 그냥 성격이 잘 맞거나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면 할수록 너무 놀라운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혼자 알기 아까운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주제를 말로 꺼내는 것 자체가 조금 부끄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민감한 얘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강과 감정의 이야기랍니다. 바로 입으로 사랑을 나누는 커플은 그러지 않은 커플보다 훨씬 건강하다는 것인데요. 우리 뇌는 사랑을 할 때 아주 특별한 변화를 겪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감정이 들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그 이유, 바로 특정 호르몬들 때문이에요. 그중 가장 핵심은 옥시토신, 이른바 사랑 호르몬이죠. 친밀한 접촉을 할 때 이 호르몬의 분비가 17%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 호르몬은 단지 기분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상대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깊게 만들어줘요. 또 하나 중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세로토닌이에요. 이건 우리가 마음이 안정될 때, 평온함을 느낄 때 나오는 물질인데요. 심지어 일부 경우에는 항우울제보다 효과가 좋을 정도라고 해요. 특히 중년 이후 이런 호르몬 분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에 사랑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선물 아닐까요? 몸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감정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남성의 올챙이 속에는 여성의 건강에 유익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연,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C와 B1 그리고 아주 특별한 호르몬들까지. 이 성분들이 어떻게 흡수되는지가 핵심인데요. 우리 입안, 특히 구강점막은 흡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나누는 접촉을 통해 자연스럽게 몸속으로 유익한 물질이 스며들게 돼요. 그 덕분에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무려 66% 감소했다는 연구도 있답니다. 불면증이 줄고 위장도 편해지고 심지어 혈압과 혈액순환까지 좋아진다는 결과들. 사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많은 부부들을 관찰하며 그 변화를 직접 목격했어요. 입으로 할 때의 장점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면역력 향상, 마음의 변화, 그리고 진짜 관계의 회복에 대해 더 감동적이고 현실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건강보조제보다 강력한 부부의 비밀. 혹시 면역 글로불린A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건 우리 몸을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지켜주는 최전방 방어 단백질이에요. 놀랍게도 부부간의 정서적이고 친밀한 접촉이 이 면역 글로불린의 수치를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감기와 독감 덜 걸리는 사람들의 비밀은? 같은 환경, 같은 나이인데도 감기나 독감에 잘 안 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 관찰해보니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 1에서 2회 입으로 사랑을 나눈 부부들은 그렇지 않은 부부들보다 병원에 가는 횟수가 평균 30% 이상 적었습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이나 위장 관련 문제에 큰 차이가 있었어요. 이런 변화는 50대 이후부터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은 점점 떨어지는데 이런 사랑과 친밀감이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우리의 방어력을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진짜 감동적인 건 따로 있답니다. 몸보다 더 빨리 반응하는 건 바로 마음이거든요. 60대 부부 한 분이 있었어요. 거의 대화도 없고 서로 다른 시간에 식사하고 마치 동거인처럼 살던 분들이었죠. 그런데 부인이 조심스럽게 작은 스킨십부터 다시 시도해보셨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3개월이 지나자 남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먼저 말을 걸어요. 결혼기념일에 30년 만에 꽃다발을 받았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전 솔직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표현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 부부가 보여준 거죠. 그 외에도 50대 후반, 완전히 관계가 단절됐던 부부, 70대 초반, 이 나이에 뭘 하고 주저하던 부부, 모두 작은 변화 하나로 삶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얼굴에 생기가 돌고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고 함께 마트 가고 드라마 보면서 웃고 하루하루가 살아있는 느낌으로 바뀌었다고들 해요. 여러분, 그저 부부관계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삶 전체에 활기가 돌아옵니다. 건강보조제를 아무리 먹어도 느껴지지 않던 변화가 마음과 마음을 맞대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현실적이고 부담 없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결코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따뜻해지기 위한 작은 용기의 시작이에요. 첫 번째, 먼저 대화하세요. 단 강요는 금물입니다. 시작은 아주 간단해요. 둘이 함께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 요즘 서로 너무 바빴지? 예전처럼 서로에게 좀 더 따뜻해질 수 없을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절대로 강요하지 않는 것.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 환경 만들기. 작은 연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너무 조명을 밝게 하거나 TV 소리가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흐르기 어려워요. 따뜻한 조명, 은은한 음악, 방해받지 않을 시간, 그리고 서로를 배려한 작은 준비. 샤워를 하고 입냄새를 제거하고 청결하고 편안한 복장을 준비하는 것도 서로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에요. 세 번째, 짧게, 가볍게, 천천히.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뭔가 완벽하게 해야 한다 고 부담을 가지시는데요. 정말 그럴 필요 없어요. 3분, 5분 정도의 짧은 접촉부터 시작해보세요. 단순히 손을 잡고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이건 과정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감정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위생과 건강도 중요합니다. 손톱 정리하고 손을 깨끗이 씻기, 양치질과 구강청결제 사용. 입안 상처가 있을 땐 완전히 나은 후의 시도.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사전에 상담. 연령대별로도 약간씩 접근이 달라져야 해요. 50대는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이 우선이고 60대는 신체적 무리 없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70대 이상은 꼭 체력과 건강 상태를 체크하면서 접근해야 해요. 작은 팁을 드리자면 꼭 입만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손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친밀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리듬과 강도 조절.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며 이렇게 하는 거 어때? 괜찮아?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진행하면 더 편안하고 깊은 연결이 생겨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분위기가 깨질 수도 있죠. 그럴 땐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 나눠서 참 좋았어. 중요한 건 서로를 안아주는 마음이에요. 이게 반복될수록 자연스럽게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가 진짜 우리 부부에게도 가능할까요? 실제 부부들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 30년 만에 다시 손을 잡은 60대 초반 부부. 이 부부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대화는 줄고 함께하는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는 느낌이었죠. 김 부인께서 먼저 용기를 내셨습니다. 우리 예전처럼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안 될까? 처음엔 남편도 어색해했고 둘 다 쑥스러워서 몇 번이나 포기할 뻔했대요.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 오늘 어땠어? 하고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결혼기념일에 남편분이 꽃다발을 들고 오셨답니다. 무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때 김 부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라고요? 그냥 손 한번 잡은 것뿐인데 우리 둘 다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 그냥 룸메이트 같았던 50대 후반 부부. 이 부부는 오랫동안 관계를 가지지 않은 리스 상태였어요. 같이 밥을 먹지만 말은 없고 각자 핸드폰만 보던 사이 최 부인께서 처음엔 정말 고민이 많으셨다고 해요. 내가 이걸 왜 해야 하지? 괜히 어색해지면 어쩌지? 하지만 결국 매우 짧게, 매우 부드럽게 시도해 보기로 하셨어요. 손을 가볍게 잡고 어깨를 주물러주고 그냥 그런 작은 스킨십에서부터 시작했죠. 한 달쯤 지나니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드라마 한 편 볼까? 어깨 괜찮아? 오늘은 내가 주물러줄게. 1년이 지난 지금 이 부부는 함께 운동도 하고 장을 보러도 같이 다니고 무엇보다 다시 웃게 되셨대요. 세 번째 이야기. 우리 나이에 뭘. 70대 부부의 놀라운 변화. 정할머니는 상담 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나이에 뭘 해도 되나요?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죠 뭐. 하지만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시도해 보시자고 권해드렸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전화를 주셨죠. 할아버지 표정이 바뀌었어요. 말수가 많아지고 웃어요. 옷도 신경 쓰고 외출하자고도 해요. 이게 진짜 되긴 되는 거였네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구나. 누구든 어느 때든 시작할 수 있구나. 이처럼 작은 용기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위 세 부부의 공통점이 뭘까요?
대단한 걸 한 게 아니에요. 그저 작은 시도를 했을 뿐. 단 한 번의 손길, 한마디의 말, 한 번의 눈 맞춤. 그 작은 용기가 삶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 변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이 모든 걸 어떻게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까? 일시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매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자연스러움이에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럼 얼마나 자주 해야 되나요? 매번 그렇게 친밀하게 다 해야 되나요? 절대 아니에요. 이건 해야만 하는 숙제가 아니라 감정입니다. 주 1에서 2회, 서로 기분 좋을 때,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때, 서로의 눈빛이 닿는 그 순간이면 충분합니다. 꼭 완성된 행위까지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날은 그냥 안아주는 걸로 마무리해도 좋고, 함께 누워서 손만 잡고 잠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서로에게 따뜻하게 머무는 시간 자체입니다. 남편이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들, 이 과정을 부인이 혼자 끌어가기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분들의 역할도 정말 중요합니다.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고마워, 내가 참 복이 많아. 그리고 작지만 따뜻한 행동들을 해주세요. 집안일을 대신하기, 부인이 좋아하는 간식 사오기,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한마디. 그 한마디가 부인의 마음을 훨씬 더 열리게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관심과 존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 원칙. 이 모든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마 오늘 이 말을 기억하신다면 당신의 부부관계는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대로 강요하지 마세요. 아무리 건강에 좋고 관계에 좋다고 해도 상대방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억지로 시도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특히 남편분들 꼭 기억해주세요. 이게 좋대, 몸에 좋다더라는 말로 설득하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부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해?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잠시 멈춰도 좋아요. 감정이 통하고 서로가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시작하는 게 진짜 의미 있는 친밀함입니다. 사랑은 준비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관계는 서로가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깊어집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진짜 사랑이 다시 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단지 부부 사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 전체에 건강, 자존감, 활력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조용한 희망의 씨앗이 되었길 바랍니다. 나이 들면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아니요. 지금부터가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따뜻한 변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많은 부부 소통과 건강, 친밀감 회복 노하우는 앞으로 제 채널에서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